자, 페이지 176쪽부터 필수예제 1번 해당하는 문제 풀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끊지 않고 연속해서 쭉 풀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 문제 보고 멈춰서 다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패턴으로 해서 풀이를 들으면 될 것 같고,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보면 요건 우리가 풀이를 같이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먼저는 NCR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적어 놓으면 NCR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 예를 들면 5C3 얘 같은 경우에는 5C2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5 곱하기 4 거꾸로 2개, 그리고 2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1까지 거꾸로. 그러면 약분하고 났을 때 답이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지. 요게 이제 가장 흔히 우리가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식에 대한 걸 쓸 때나 어떠한 걸 증명할 때 어떤 걸 쓰냐면 NCR은 N팩 나누기 N-R팩 하면 뭐랑 같았어? P랑 같았지. 근데 여기다가 R팩까지 같이 나눠져 버리면 NCR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건 밑에 내려가서 문제 1-3번에서 쓰여지는 힌트일 거고, 요거를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한 개 더 수식으로 쓰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여기 NCR은 NC, N-R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요렇게만 알면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얘는 NC4랑 NC6이랑 같으면 N이 같으려면 N이 10이어야 되겠지. N이 10이어야 될 거고, 파란색으로 좀 적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잘 봐. 여기에 내가 원래는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몇 개를 적어야 되는지가 이 부분에 적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문자 N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써야 되겠지. 요거를 N 플러스 2C N은 N 플러스 2C N 플러스 2에서 N을 뺀 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2C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2개 적어놓고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파악하면 되겠지. 요게 15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은 요렇게 X자로 곱해주면 30이 되겠지. 여기 는 조금 지우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곱해졌을 때 30이 되려면 하나는 5고 하나는 6이어야 될 거야. 얘가 더 작을 거니까 얘가 5고 얘가 6일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을 5로 만들어주고 N 플러스 2를 6으로 만들어주는 N은 4가 되겠지. 그래서 N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몇 개 가야 될지 다 알려줬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거꾸로 2개를 이렇게 적어주고 나누기 2 곱하기 1 더하기, 이번엔 N-1부터 거꾸로 2개를 적으라네. 그럼 N-2 나누기 2 곱하기 1는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2개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럼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거 밑에 다 분모에 2있기 때문에 다 2 곱해주면 얘네 다 약분되겠지. 그리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각각의 인수, 그러니까 여기 항 있지, 항. 이게 다 하나의 항이잖아. 각각의 빨간색 줄친 이 항들에 다 공통인 인수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줄 수가 없지. 다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다 전개시켜서 인수분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개를 좀 해보면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러면 요렇게 한 개씩 날아갈 거고, 그리고 여기 2도 날아가겠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n제곱, 여기 것끼리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n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5n이 되겠지. 얘는 0. 인수분해하면 n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요렇게 되는데 나오는 n은 0이랑 5야. 근데 우리가 n과 r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조건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n은 5가 될 건데 이유를 이렇게 적으면 좋아. 때문에는 이렇게 거꾸로 세개랬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아니면 뭐 더 정확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으면 될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서 정리해줬던 이 빨간 펜으로 정리해줬던 것을 잘 참고해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밑에 해당하는 문제 1번부터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그냥 다 넘어갈게요. 왼쪽에 이 공략 팁도 잘 확인해 두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또 너네가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 그냥 조합과 순열에 대한 문제는 다 이런 여학생 남학생 줄 세우고 누구 뽑고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9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야. 그럼 구분 두지 않고 그냥 9명을 뽑겠다 하지. 총 몇 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그래서 12명 중에서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9개를 택하는 거지. 택하는 거. 나열하겠다 이런 말 없지. 그렇기 때문에 12C 9가 될 거야. 근데 이거 12부터 거꾸로 9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것은 NCR은 NC N-R과 같다. 그러면 12C 9는 12C 3이랑 같겠지. 그래서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약분하면 요렇게 될 거고 답은 220이 되겠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아야 돼. 자,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3명 뽑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이벤트지 이게. 이게 하나의 이벤트란 말이야. 그럼 남학생 2명을 뽑아올 때 선택지는 몇 개야? 7개지.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택해오고 곱하기지. 그 다음 여학생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계산 한번 해보면 5C3은 5C2랑 똑같지. 요거는 바로 그냥 바꿔주자. 7 곱하기 이렇게 쓰면 헷갈릴 것 같다. 자, 선생님 조금 다르게 쓸게요. 7C 곱하기 5C랑 똑같으니까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야.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럼 약분해주면 여기는 21 나올 거고 여기는 10이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21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평소에 뭐 경우를 많이 나눠보지 않았더라도 이 성별이 모두 같은이라고 얘기하면 의문이 하나 생겨야 돼. 어떤 성별으로 모두 같을 수 있을까?
그럼 경우를 나누겠지. 첫 번째, 남학생으로 모두 성별이 같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여학생으로 성별이 같을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뽑고 여학생 뽑는 게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곱하기로 연결됐지. 근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을 쓴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이 뽑힐 수도 있고 또는 여학생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5월호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착각하고 있는 그 곱하기로 연결시킨다고 생각하면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는 거니까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격이 아니라 남자 4명과 여자 4명 뽑아가지고 나오는 게 곱했을 때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만약에 남학생만 4명 뽑아서 나온다. 그럼 선택지가 7명이니까 7C 4가 되겠고 7C4는 7C3이랑 똑같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주면 3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학생은 5명이 있기 때문에 5명 중에서 4명 뽑아오는 경우의 수. 이때는 5C 1이랑 같기 때문에 5경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35 곱하기 5를 하면 안 돼. 왜 안 돼? 이거는 남자 4명 뽑고 여자 4명 뽑는 거기 때문에 총 8명이 뽑힌 거야. 그 중에 4명 남자, 그 중에 4명 여자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여자가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통으로 일어날 수 없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괜찮은 것 같고 2-3번 같이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n개의 사탕과 서로 다른 2개의 초콜릿 중에서 3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가 84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지금 뭐 사탕은 몇 개, 초콜릿은 몇 개 이렇게 택하라는 게 아니라 다 뭉태기, 다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때 3개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 개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총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n 플러스 2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호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써보면 n 플러스 2 C3은 8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상태로 두고 풀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적절히 해석해서 식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2부터 거꾸로 3개 나누기 3, 2, 1을 했을 때 84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x자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까지 곱했을 때 6이랑 84랑 곱하면 504가 될 거예요. 504. 그럼 도대체 연속되는 재수 어떤 걸 곱해야 504가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되고 끄트머리 3개, 그러니까 연속되는 뭐 1, 2, 3, 11, 12, 13 아니면 21, 22, 23 이런 걸 연속되는 이 세 자연수를 곱했을 때 이 상태는 끄트머리가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근데 10자리가 넘어가 버리면 수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의 자리수인데 3개가 연속돼서 곱해져서 50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2, 3, 4, 12고 4는 24니까 끄트머리 4가 될 수 있는데 12, 13, 14를 곱했을 때는 504가 나오지 않아. 더 큰 수가 나와. 그럼 더 넘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7, 8, 9까지 넘어가 봐. 그러면 요렇게 곱했을 때 56이고 56에다가 9 곱하면 50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작은 수 n 7이 된다는 거겠지. 그러므로
N은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수분해 넘겨서 인수분해 이거는 못해. 너무 수가 크고 너무 크지. 그리고 넘겨서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연속하는 세수 중에서 곱했을 때 504가 되는 걸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익혀보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필수예제 3번.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조합의 수. 축구선수 9명과 배구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1번은 특정한 축구선수 2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 그냥 너네가 실제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특정한 축구선수라고 얘기하니까 이름을 좀 붙여주자. A, B라고 할게. A, B. 그럼 축구선수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나머지 7명 있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 배구선수는 6명인데 뭐 특별한 아이 없으니까 그냥 냅둬. 근데 내가 5명 뽑을 건데 원래 5명 아직은 5명 중에서 1명도 안 뽑았어. 근데 여기서 특정한 축구선수 2명을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뽑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접 데리고 나오는 거야. A 나오고 B 나오고. 그럼 내가 의도해서 불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쳐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그냥 나는 2명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5명 중에서 2명은 이미 뽑았어. 그러면 남은 건 몇 명이야? 3명 뽑아야 되지. 몇 명 중에서. 내가 얘네 이미 뽑아놨지. 그럼 여기 7명 남았네. 그리고 여기 6명 남았지. 그럼 총 토탈 몇 명이야? 13명인 거지. 내가 A, B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13명 중에서 3명을 골라오는 격이 되는 거야. 골라야 됨. 이해되지? 그래서 13C 3 요렇게 될 거고 13, 12, 11 3, 2, 1 뭐 여기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대부분 답으로 적을 때는 요렇게 기호로 적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계산해서 적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계산 과정은 생략할 거고 너네들이 요거 계산해서 답으로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낼 때 다 포함시켜서 찍어 보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축구 선수, 배구 선수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해야 된다는 거는 축구 선수 무조건 1명, 2명, 3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배구 선수 1명, 2명, 3명, 4명. 0명인 경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적어도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와 순열을 살펴보면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6건의 문제로 해결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6건은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게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1명씩 포함 안 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자. 지금 5명을 뽑을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조건 없이 생각했을 때 총 15명이지. 15명 중에서 축구선수 9명, 배구선수 6명이니까 15명 중에서 5명을 조건 없이 뽑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1명씩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축구선수만 5명 뽑았을 때, 배구선수만 5명 뽑았을 때 그 경우를 빼주자는 거지. 이해되지? 만약에 내가 축구선수만 뽑았어.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축구선수, 배구선수 1명, 4명, 2명, 3명, 3명, 2명, 4명, 1명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0명, 5명, 0명 이까지 다 포함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요까지만 살펴보자는 거지. 근데 이것만 살펴보려니까 한 개씩 어떻게 다 구해? 너무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15C, 5에서 요 2개의 경우의 수 빼버리자는 거야.
빠르면 천천히 해가지고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축구 선수만 뽑을 때 그럼 내가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선택지가 9명이라는 거지. 구씨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배구 선수만 뽑을 때는 선택지가 6명인데 여기서 5명 뽑는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2개를 빼버리면 돼. 전체 15C 5에서 빼야 되지. 5에서 9C5랑 6C5를 빼버리면 돼. 그래서 이거를 6건이라고 그냥 너무 외워버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전체 경우에서 한번 적어볼게. 축구 0명, 배구 5명. 배구 5명, 축구 5명, 배구 0명. 차례대로 적자. 1, 4, 2, 3, 3, 2, 4, 1, 5, 0 요렇게. 이게 전체 경우지. 뽑아올 수 있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한 명씩 다 뽑아야 되니까 이때 경우를 보고 싶어서 원래는 너네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다 구하는 거야. 축구 1명 뽑아올 때, 배구 4명 뽑아올 때 곱해가지고 막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얼마였어? 15C 5였지. 여기서 얘만 빼주면 된다는 거야. 축구만 뽑는 9C5가 얘가 될 거고 배구만 뽑는 6C5가 얘가 될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2개를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6건이 이해가 안 되면 연습할 때는 이런 걸 써보면서 연습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는 넘어가고 밑에 문제 보자. 밑에 문제도 3-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2-3번에 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인 것 같아. 조건이 걸려있긴 하지만 n이 포함되는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추측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3-3번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고로 너네들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는 요거 풀이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4번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뽑아서 나열을 한다네. 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아. 우리는 분명히 조합에서는 뽑기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뽑아서 나열까지 안 해. 그럼 나열할 때는 팩 또는 피 뭐 이런 것도 쓰면 되겠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적절하게 써봅시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일단 처음에 뽑겠지. 누구를? 남학생을. 차근차근 가는 거야. 천천히. 남학생을 뽑아. 2명. 뽑고 난 뒤에 이 2명을 배열해야 되네. 2팩 아니면 그래 2팩 요렇게 두자. 곱하기 여학생을 2명 뽑아. 3C2 그리고 2명을 나열해. 요렇게 계산하겠지. 맞지?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 잠깐만 넘어갈게. 여기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보여?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NCR은 NPR에서 R팩 한 거랑 똑같다 했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원에서도 그때 한번 알려줬지만 요 부분이 P였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R팩 했을 때 NCR이랑 같다는 말인데 요걸 조금 다시 다르게 고쳐보면 R팩 곱하기 NCR은 NPR이 돼. 다시 R팩에다가 NCR을 곱하면 NPR이 돼. 넘어가 보자. 여기서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NCR 해놓고 R팩 뽑은 걸 갖다가 뽑은 것만큼 팩토리얼 시켜주면 얘네는 결국 NPR이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고를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해보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시켜버리네. 그럼 결국 뭐다? 5P2다. 그리고 여학생 3명도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버리네. 그럼 뭐다? 3P2다. 근데 중간에 곱하기로 연결되는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뽑아서 같이 일렬로 나열시키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시켜줘야 돼. 이해되지?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다 5부터 거꾸로 2개, 3부터 거꾸로 2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선생님한테 풀이를 적어서 낼 때는 요까지만 적으면 안 돼. 무조건 답을 다 계산해서 적어줘야 돼. 요거 계산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자. 이번에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차근차근 얘도 여기에서는 여학생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P로 연결시켜서 푸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먼저 뽑고 나중에 나열시킬 거야. 먼저 뽑고 그래서 남학생 4명 먼저 뽑아. 5명 중에서 4명을 뽑죠. 곱하기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리고 나면 총 6명이 뽑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우리 앞에서 순열 배울 때 했던 것처럼 남학생 4명 있고 여학생 2명 있는 거야. 여기서 여학생 2명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아. 빨간색 이후부터는. 이해돼? 내가 뽑아놨지? 뽑아놨다. 이걸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어. 뽑고 나서 뽑힌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던 순열의 문제랑 동일하다는 거야.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뽑힌 학생들을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새가 그냥 뭐 다르겠지만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뽑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학생 2명 같은 경우에는 이웃해야 되지.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밖에 있겠지. 그럼 내가 총 봐줘야 하는 그 전체 덩어리 개수는 총 몇 개야? 5개가 되겠지. 5팩. 5개를 배열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여학생 2이까지 자리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2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주면 2번에 해당하는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 뽑고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가 여기 요 아이가 될 거야. 여기 전체가.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고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경우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끊어버려. 내가 뽑았고 그 다음 배열시켰고 이렇게 해서 봐주면 괜찮을 거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밑에도 4-3번 한번 볼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좀 많이 걸렸지. 문제를 한번 보면 혜선이와 미리미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특별한 아이들이 혜선이랑 미리미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겠지. 혜선이, 미리미. 그리고 포함한 8명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적으면 8명이지.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혜선이랑 미리미가 모두 포함돼야 되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네 뽑아놓으면 되잖아. 4명 중에서 2명은 이미 채워진 거야. 내가 4명 자리 요렇게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4자리를 만들어놨어. 여기 혜선이 왔고 여기 미림이 와야 되지. 그럼 2자리밖에 안 남았네. 몇 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돼? 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오면 되지. 간단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포함하게 됐어.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본 거야. 그 다음에 이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워야 돼. 이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워야 돼. 자, 그럼 뽑아가지고 혜선이랑 미림이랑 뽑아놓고 6시2를 통해서 여기다가 사람 2명 뽑아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때 얘네가 서로 이웃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봐줘야 되는 거 덩어리 하나, 둘, 3개가 될 거고 이 3개를 배열시키는 3팩.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혜선이랑 미림이 2명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2팩이 되겠지. 그래서 요걸 다 계산해주면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 답을 구해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거 없어. 절대 없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끊어서 가야 돼. 뽑고 조건 걸어서 나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보는 걸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4번에 해당하는 문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너네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 접하면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얘기했어. 이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과 또 반직선,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문제를 풀게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직선이나 반직선 이런 걸 표현하지 않잖아, 많이 기호로. 근데 우리가 그때 배울 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AB라고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써줬어. 언제 배웠나 싶지? 직선은 쌍방으로 쭉 뻗어나간다. 어떠한 2개의 점이 있으면 얘를 지나서 쭉 뻗어나간다.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2개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얘기하자. 얘는 점 A, 점 B 요렇게 쌍방으로 지나는 거기 때문에 직선 BA랑도 똑같아. 이해되지? 근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점을 요렇게 AB 찍어놓고 선을 긋잖아. 그럼 요렇게 A에서 시작하면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요렇게 표시해. 근데 만약에 점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럼 그림이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개가 다른 거야. 왼쪽에 있는 게 시작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점이 방향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선분 같은 경우에는 선분은 우리가 저번 학기 때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막 점 했잖아. 이 선분의 의미는 양끝점. 이 양끝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끄어버리는 거지. 이게 선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BC는 같은 거야. 선분 BA는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점이 이렇게 몇 개 있냐? 8개가 있지. 여기서 직선을 뽑으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난해한 문제고 선생님이 원을 좀 그려볼게. 요렇게 원이에요. 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점을 2개 선택하기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만약에 이 점 2개가 선택됐어. 근데 이 점 2개를 순서까지 생각해주지 않아도 되지. 그냥 그어버리면 직선이잖아. 만약에 이 점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근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이 뽑혔을 때 요렇게 나가는 거랑 요렇게 나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뽑고 순서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격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선분 같은 경우는 선분 AB, 선분 BA 동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서 직선과 반직선 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반직선을 까먹고 있었는데 반직선을 나한테 문제 낼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뽑아가지고 서로 다른 그 점을 뽑아가지고 만들 때 직선, 반직선 선분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알려줬고, 요걸 참고해서 필수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먼저 첫 번째는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했나 안 했나 한번 되짚어봐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직선은 그냥 2개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8C2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왜 이게 안 되냐면 봐. 8C2는 일단 계산부터 해보면 87, 2일이니까 28이 되겠죠. 이 28개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요렇게 다 있어. 아이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있어.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2개를 그어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 이 2개를 그어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 이 2개를 그어가지고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반원 이 밑부분에서 나오는 직선이 하나로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2개의 점을 이었을 때 엄청 많은 개수가 이 28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전체 28개에서 8C2에서 요건 이렇게 지우고 8C2에서 빼줘야 되는데 뭘 빼줘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이 점 4개에서 선택해가지고 만드는 직선들 있지. 4C2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건 다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총 4C2면 4, 3, 2, 1에서 총 6개로 지금 개수가 세아려진 거야. 집계가 된 거야. 그럼 여기 일단 다 빼줘. 그리고 나면 8C2에서 전체 내가 8개에서 점 2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중에서 이 밑에서 일어나는 직선, 뽑아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을 모두 빼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텅 비어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텅 비어있어. 내가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밑에서는 1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더하기 1을 반드시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4C2에서 빼버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을 내가 다 빼버렸거든. 다 빼버리고 6개 몽땅 다 빼버리고 요건 하나로 취급하면 돼 해서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요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두 번째 문제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것 또한 너네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단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꼭지점이 3개니까 삼각형을 만들려면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겠네. 요까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지, 여기. 여기서 만약에 점이 이렇게 3개 뽑혔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또 이렇게 3개가 뽑혔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8C3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전체 경우 중에서 밑에 있는 점 4개를 가지고 와서 점 4개 요 중에서 어떠한 3개를 가지고 와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 빼야 되겠구나. 빼기. 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경우 4가지가 있어. 그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버릴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뭘 더해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조금 해보자면 아까 위에서는 여기 뺀 경우에 직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다 빼버린 거야. 근데 여기 이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해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생각보다 내신 문제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편이야. 조건이 더 걸리면서 또는 이 반원이라는 도형을 조금 바꿔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밑에 문제는 뭐 어려우면 없는 것 같아. 이건 좀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기 때문에 5-3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 알겠지? 똑똑해지는 길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서 사각형의 개수 봅시다. 자, 필수제제 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직선과 6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평행 사변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금 가로로 끄어있는 이 줄들이 다 평행하기 때문에 세로로 끄어져 있는 이 선들이 다 평행하기 때문에 요렇게 내가 이걸 만약에 선택했어. 이 선들을 선택해서 내가 선을 끄은 거야. 빨간색으로. 그럼 요 안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네. 다시 얘기해서 가로에 있는 줄 2개랑 가로에 있는 줄 2개 아무거나 세로에 있는 줄 2개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 이 변들이 평행사변형의 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일단 가로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가로의 4개 중에서 가로로 그어진 4개 중에서 여기서 2개를 선택해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로 뽑고 세로 같이 뽑아줘야 동시에 일어나야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곱하기야. 그 다음 세로로 그어져 있는 이 6개의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와야 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요거 다 계산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되고 6-1번도 선생님이 앞에 필수예제 5번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를 너네들이 잘 이해했으면 6-1번을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틀리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6-1번을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필수예제 5번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이해하시고 6-1번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6-3번도 조금 더 생각해서 너네가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기본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을 풀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시각들을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보내주는 답지 답 매겨봤을 거고 미리 선생님이 공지했을 거니까 답 매겨봤을 거고 고쳐서 선생님이 풀이한 방법대로 너네들이 참고해서 고쳐서 고친 걸 갖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찍어서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의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요거 말고 유형책도 있는데 유형책은 풀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 월요일은 아마 수업이 있을 거니까 조합까지 모두 다 풀어서 가지고 오고 그 전에 숙제였던 부분은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줘야 돼. 안 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안 했다고 간주할게요. 여기는 요렇게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합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유무리 함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